어떤 땅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A라는 사람이 이 땅 초록색 부분의 땅을 소유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이 반대쪽에 상 땅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구역 경계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A씨가 가지고 있는 땅과 B씨가 있는 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리를 해서 A씨는 이만큼의 땅을 이용을 하고 B가 이만큼을 이용을 하게 얘기가 되어서 A가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의 양과 B가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의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이만큼의 양은 A씨 거니까 그 양에 대하여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B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겠지만 이때와는 반대인 마이너스 A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플러스 이것은 마이너스의 양을 갖게 되겠다. 이 점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초록색만큼 또 이 점선과 이 곡선으로 표현된 이 주황색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은 되지만 되게 좀 모호한 표현이 되겠지.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처럼 A에서 B가 있는데 A에서 B를 향하여 한없이 간다. 그러나 도달하지는 않는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A에서 B를 향하여 간다. 한없이 간다. 그런데 도달은 하지 못한다. 한 3살, 4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데 한없이 가는 거야. 그런데 도달은 하지 못해.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일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A에서 B까지 가는데 남은 거리, A와 B 사이에 남은 거리의 반을 간다. 또 그 남은 거리에 반을 간다. 2'이라고 하고 또 그 남은 거리의 반, 또 그 남은 거리의 반 이런 식으로 항상 남은 거리에 2분의 1씩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항상 남은 거리가 있겠고 그 남은 거리에 반이 있겠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다시 또 남은 거리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을 할 수가 있다. 수학의 세계는 이러한 영역을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데 실제 우리의 세계는 무한 분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도달을 해버리고 말겠지. 그러면 이러한 넓이를 엄격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이러한 모양의 도형에서 생각을 해보자. 요 곡선의 모양이 y는 fx라고 주어졌고 닫힌 구간 a와 b 이 구간 내에서 이 넓이를 초록색으로 색칠된 만큼이라는 게 표현보다도 조금 더 엄격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우리는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가장 높은 지점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 해서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사다리꼴, 여기는 삼각형, 여기도 뭐 삼각형. 그래서 여기는 다시 또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넓이들을 구해서 계속 더해 나가고 여기는 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런 아이들은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넓이를 구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은 되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러한 곡선과 선분들이 이루는 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 B와 A와 B 사이를 균등하게 n등분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많은 직사각형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A와 B 사이를 균등하게 나눠 그래서 B-A 그럼 이게 될 테고 그것을 n등분 이때 n은 어떤 자연수가 될 거고 이 간격이 이만큼이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델타 x 그래서 델타 x 여기도 델타 x 델타 x 이것은 예를 들자면 1과 3이 있으면 그 사이의 간격은 2가 되겠고 이때 이것을 만약에 10등분 b가 3이고 a가 1일 때 그리고 n이 10일 때를 보면 이 사이를 10등분 그래서 이 한 칸의 크기는 3-1 나누기 10 해서 0.2가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델타 x. 그래서 이것이 지금 0.2. 그러면은 요 i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인 거고 여기서 이 점의 x 값은 a에다가 델타 x의 크기가 더해진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요 값은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값은 그 a 더하기 델타 x에 대한 함수 값인 거야. 그래서 f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고 그때 이 넓이는 첫 번째 넓이는 a 플러스 델타 x의 a 플러스 델타 x가 여기에 대입이 되었을 때의 함수값 f a 플러스 델타 x 가 되고 거기에 대하여 이만큼 델타 x가 곱해진 값이 되겠다. 현재 이 값은 fa 플러스 델타 x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양도 이 둘이 곱해진 결과는 플러스 값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각형은 이 x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 a 값에다가 델타 x의 크기가 두 번 더해진 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2배의 델타 x 여기서 보자면은 0.2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1 더하기 0.2가 두 번 그래서 1.4가 되겠다. 바로 여기서는 a 플러스 2 델타 x가 되고 이 점의 x 값은 그에 대한 함수 값은 f a 플러스 2 델타 x가 되겠고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f a 플러스 2배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2배의 델타 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 이건 지금 한 8개 정도 나눴는데 실제로는 n, 임의의 n이야. 그래서 이 사이에 매우 많은 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아이가 k번째다. k번 더해졌다. 델타 x가 k번 더해진 어떤 점은 x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아이는 a 더하기 델타 x가 k번 더해졌겠지. 그래서 그때의 함수값은 fa 더하기 k배의 델타 x가 될 테고 그때의 역시 이 사각형의 넓이는 f a 더하기 k 델타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고 쭉 계속 진행이 되다가 우리는 이 맨 마지막 i 바로 요 지점은 누가 되느냐 하면 델타 x가 몇 번 곱해진 거냐면 델타 x가 b-a 나누기 n이었는데 이 델타 x가 n번 곱해진 결과다. n번째야.
우리가 여기서 1과 3 사이를 10토막을 냈지. 10토막을 냈어. 한 토막은 0.2의 크기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10토막이니까 마지막에 그 0.1을 10번을 곱하면 바로 우리 n값이었지. 이게 델타 x인 거고, 그럼 얘는 다시 이만큼이 되어서 1에다가 더해주면은 바로 요 지점이 되겠다. 델타 x가 n분의 b-a이고, 요 n번째가 되면은 이때는 b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직사각형은 f, 여기다 한번 먼저 써볼까? a 플러스 n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델타 x인데, 이 아이가 바로 fb 곱하기 델타 x가 되겠다. 이 식에서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nn 사라지니까 b-a가 된단 말이지. 이게 델타 x인데 이게 a에다가 더해진단 말이지. 이만큼이. 그렇게 돼서 날라가니까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 이렇게 얘로 표현하는 것보다 얘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y는 fx인 함수와 닫힌 구간 a, b에서 그 구간을 n등분했을 때 생기는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라기보다는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의 합을 나타내는 거지. 물론 이 아이는 n값이 크면 좀 더 정교하게 그래프에 가까운 그리고 많은 직사각형들을 얻게 되겠지. 그러나 일단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다 공통적인 구조이지. fa 플러스 델타 x. 달라지는 거는 바로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지. 1 델타 x, 2 델타 x 쭉 가다가 k 델타 x, n 델타 x.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에 fa 플러스 k번째 델타 x, 델타 x가 k번 곱해진 거에다가 가로는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이랬을 때 우리가 a 플러스 k 델타 x를 우리는 여기인데, 이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우리가 x1, 두 번째 아이를 우리가 x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이는 xk, 이 아이는 xn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xk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표현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f xk 곱하기 델타 x. 이때 델타 x는 b-a 나누기 n이고, 이때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이때 우리는 이 n값을 무한히 크게 하면 이 사이가 또 계속 쪼개지면서 델타 x의 크기가 n이 무한대가 되면 델타 x의 크기는 0에 가까운, 그러나 0이 아닌, 한없이 0에 다가가는 값을 갖게 되겠지. 이때 n을 우리 무한대로 키우면 우리는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한대의 직사각형을 만나게 되고, 그때의 직사각형은 선분 하나, 그리고 그때의 k 델타 x는 바로 a와 b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 x값들의 1대1로 대응을 하겠다. 이가 되겠지. 이만큼이 바로 a와 b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 그 실수들에 다 1대1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x값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현재 이 상태면은 여전히 선분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로의 간격 델타 x의 크기가 0에 가까워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이 n 값이 어느 정도 클 때에도 우리가 이만큼의 차이들이 있었고, n 값을 무한히 크게 하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그래프 통해서 잠깐 보여주면 n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계속 n 값이 이렇게 커져가면 점점 우리는 x의 간격은 작아지면서 많은 직사각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의 직사각형과 곡선의 이 차이가, 직사각형과 곡선의 이 갭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 매끈하게 잘려나가진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까지 이 표현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와 매우 가깝긴 하지만 완벽히 똑같은 넓이는 아니다. 이때 우리는 리미트를 붙이면 이 리미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리미트가 붙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서 a와 b 사이가 무한등분 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러나 거의 여기에 근사한 넓이가 될 텐데,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우리는 이때 리미트가 붙었을 때는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값을 얘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리미트가 붙음으로 해서 이러한 표현에 리미트가 붙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날려버린 완벽하게 깔끔한 이 곡선에 완전히 일치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넓이를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곱하기 dx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적분 y는 fx 인 함수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정적분은 이것이다. 이것은 정적분. 이것이 바로 그 정적분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표현은 뭐고 정의는 뭐냐? 혹시나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에서 f'2는 4가 될 텐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y는 x제곱, x값 2, 이때 h, 2 플러스 h, 우리가 y는 x제곱인 함수에서 x값 2에 대하여 그때의 y값은 4, 2,4인 점이 될 텐데, 임의의 간격 h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때 x값은 2 플러스 h가 될 테고, 이때의 함수값은 2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지. 우리는 함수식이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2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요만큼은 빼야지 되겠지. 요 기울기를 구할 거야.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거다. 그러면은 2의 제곱인 4를 빼야겠지. 그러면 이 아이는 4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델타 y는 4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되고, 델타 x는 h가 되겠다. 그럼 이 i는 바로 4 플러스 h가 될 텐데, 이 i는 이 점에 대하여 임의의 간격 h 가로로 h만큼의 간격을 갖는 x값에 대하여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때 기울기는 이제 평균 기울기의 개념이 되겠지. 평균 기울기의 개념이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이
h의 크기를 이때 h의 크기를 우리가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이 아이가 점점 다가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또 다가오면 이때는 또 이렇게. 그래서 한없이 다가온다. 한없이 다가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값은 이때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4 플러스 h에 대하여 h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4 플러스 무한대분의 1, 4.0000인데 4 더하기 0.000000인데 끝에가 0이면 0인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h가 0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는 0은 아니다. 그래서 끝에는 1, 쉽게 생각하자면 1이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도 이 사이에 0이 계속 붙고 있는 거다. 그래서 h가 0일 때 4 플러스 h의 값은 4에 한없이 가까워지고는 있는 건데 그 상태인데 4가 되진 않는다. 이때 우리가 리미트라는 표현을 붙여주게 되면 이때는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값, 그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하고 4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f'A 주어진 어떤 함수 fx에 대하여 f'A는 뭐냐 그러면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나누기 h일 때 0을 향해 갈 때에 h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질 때에 그때의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다. 제로가 되어버려 가지고 h가 제로로 되면 점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기울기 같은 거를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분계수나 뭐 순간 변화율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만 단독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a, b의 fx dx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우리는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fxk 곱하기 델타 x다. 이때 델타 x는 b-a 나누기 n이고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겠다 이거야. 이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의 표현이고 그에 대한 정의는 이거고 이것이 x로 바뀌면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 표현이지. 이건 단순한 표현일 뿐이야. 이거는 이제 a에서 b까지의 fx에 대한 넓이라기보단 양, 정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이렇게 정의된다 이거야.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이 아이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이 붉은색과 완전히 일치하는 만큼의 양을 나타내는 게 되겠다. 굳이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 표현은 미분계수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고 이 아이가 정적분의 표현이고 이 아이가 정적분의 정의가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너무 흡사해서 이 아이는 좀 비교적 형태가 차이가 지는데 이 아이는 너무 이 아이와 표현이 흡사해서 이것이 정적분의 표현이고 이게 정적분의 정의다라는 말을 캐치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것은 정적분의 정의는 정의가 그렇다 하는 거지 항상 그걸로 모든 이것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야.
구분구적 같은 경우에 한계는 4차 이상은 시그마 K 4제곱에 대한 공식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로 구분구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